이번 미국의 공습의 명분, 거대 밀매 조직 소탕한 거대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한 거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그 조직의 수장이 마두로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원유 최대 수출국이어서 어떤 에너지 패권 등을 얻고 중국을 견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모두 다 정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렇게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네수엘라에 들어간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안보 위협을 하기 때문도 있지만 마약 문제는 항상 모든 패권 국가가 가장 경계하는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국의 몰락은 내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그걸 잘 얘기하고 있죠. 청나라의 몰락이 아편으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도 마약 단속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마약 복용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11만 명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협상을 할 때도 펜타닐 단속을 강조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코카인, 다른 마약류의 불법 수출의 근원이 바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안보적인 이슈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 축출에 나설 이유도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네수엘라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한다면 가장 큰 수입 국가로서 중국에 대해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진다고 해도 중국이 버틸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원유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오고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55%에서 80%가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그걸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대중 원유 수출도 끊어야 되고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서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인도와 중국에 값싼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의 숨통을 쥐려는 조아들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세는 중국이 뒤에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을 합니다. 현재 마약 밀매, 또 돈 세탁 같은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수감 전에 찍힌 영상을 좀 보니까 마두로가 나름의 어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법정에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재판 시작하기 전하고 재판 시작했을 때 피고인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사실 크리스마스 때는 대대적인 이제 축하 행사를 하면서 나 여기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런 호언 담당을 했죠. 근데 정말 잡아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체포 그리고 이런 재판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마약 밀레의 총책으로 미국이 현상금까지 걸었던 노리에가 미국의 노리에가 파나마 방위군 총사령관을 파나마에 들어가서 체포해서 마이애미 법정에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리에가 사령관의 변호인단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판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이 외교관계에서 타국의 정부 수반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리에가 사령관이 내가 파나마의 실권자인데 그래서 미국은 면책 특권을 줘야 된다.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불법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 재판은 원칙상으로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법원이 이 두 가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은 커 프리즈비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떻게 법정에 오게 되었는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피고인이 제 발로 걸어서 법정에 왔든지 납치돼서 끌려왔든지
법정에 들어오면 재판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각했고 두 번째 국가원수 면책권에 대해서는 노리에가 당신이 파나마의 실권자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아니니까 정부 수반이 아니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마두로 대통령 어떻게 되냐? 대통령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바이든 행정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2기 때부터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면책특권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재판에서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마두로 체포 사태를 두고서 독재자 축출을 환영한다 또는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한다. 국제사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태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잖아요.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979년, 80년 파나마 사태 때도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보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과연 이 정치적인 불안정이 확대되느냐가 미국한테는 중요한 것이지 이 국제법 위반 준수 문제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